100걸음도 못 갑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시면 저 다리 앞에서 쓰러집니다.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14살 먹은 계집아이가 지나가던 사내의 소매를 붙들었습니다. 아이의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낡은 침통 하나뿐이었지요. 사내를 따르던 종자들이 아이의 팔을 비틀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구경꾼들은 배를 잡고 웃었지만 아이는 엎어진 채로 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붙잡았던 그 사내의 오른손 손톱은 이미 자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 뜨거. 인공 모민 고구마인데. 댓글로 한입만 좋아하시면 한입 드릴게요. 옛날 옛적 한양 종로 아래 저작거리에 침통 하나 들고 앉은 계집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보리라 했지요. 성은 없었습니다. 나이는 14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나와 종로 그늘이 지는 담벼락 밑에 돗자리를 펴니다. 어물전과 미투리전 사이 한자 반쯤 되는 틈이었습니다. 거기 앉아 무릎에 침통을 올려놓고 사람을 기다렸지요. 그날 아침에도 자리를 펴자마자 웬 사내아이 하나가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누나, 오늘은 몇 명 찔러요? 찌르는 게 아니다. 놓는 것이다. 그게 그거잖아요. 같지 않다. 이리 와서 손 내밀어 봐라. 싫어요. 6살 먹은 두식이었습니다. 물장순의 막내였지요. 이 아이는 침이라면 질색을 하면서도 남이 침 맞는 구경은 꼭 맨 앞줄에서 했습니다. 아침마다 달려와 자리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가 보리가 침통 뚜껑만 열면 두 발짝 물러나는 것이 하루 일과였지요. 누나, 나는 안 아파요. 진짜로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러면 앉아 있어라. 그런데 어제부터 여기가 좀 어디? 배요. 이리 와봐라. 지금은 안 아파요. 어제만 아팠어요. 두식이 얼른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보리는 붙잡지 않았습니다. 붙잡아 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첫 손님은 손목을 싸쥔 안악이었습니다. 얘야, 내가 침을 놓는다는 그 아이냐? 예, 몇이냐? 14입니다. 안악의 얼굴이 대번에 굳었습니다. 14이 무슨 침이야? 됐다. 손목이 아니라 어깨가 아프시지요? 가려던 안악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뭐라고? 들어오실 때 왼쪽 어깨를 먼저 돌리셨습니다. 손목 아픈 사람은 그렇게 걷지 않습니다. 안악이 아이를 돌아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자랑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저 본 것을 말한 얼굴이었지요. 앉으십시오. 소매만 걷으시면 됩니다. 안악이 주춤주춤 앉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어깨를 짚었습니다. 손끝이 2번, 3번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기가 아프시지요? 아이고, 잠깐만 참으십시오. 침이 들어갔습니다. 두식은 벌써 3발짝 물러나 2 손으로 눈을 가렸지요. 그러면서도 손가락 사이는 벌려놓고 있었습니다. 누나, 피 나요? 안 난다. 진짜로요? 말 시키지 마라. 잠깐 사이에 안악의 어깨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어라, 팔을 올려보십시오. 안악이 팔을 들었습니다. 어제까지 귀까지도 못 올리던 팔이 머리 위로 쭉 올라갔지요. 세상에, 둥이핌입니다. 그것뿐이냐? 그것뿐입니다. 안악은 엽전 2잎을 놓고 갔습니다. 가면서 10번도 넘게 팔을 들었다, 내렸다 했습니다. 구경꾼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계집아이가 용하네. 용하기는 어쩌다 맞은 개지. 의원 문패도 없는 것이 침을 놓아도 되나. 누가 벌하겠나. 저 아이한테 오는 사람들은 약방 문턱도 못 넘는 사람들인데. 그 말이 맞았습니다. 보리에게 오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짐꾼, 물장수, 건립회, 다리 밑에 사는 이들. 약방에 가면 진맥 값만 연립인데 보리는 2잎을 받았고 그마저 없으면 그냥 놓아주었지요. 그러니 저작거리 사람들은 이 아이를 아꼈습니다. 다만 아끼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날 낮에 벌어졌습니다. 갓쓴 사내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왔습니다. 얘야, 이것 좀 보아라. 무엇입니까? 약방에서 받아온 처방이다. 값을 후려친 것 같아 그런다. 이대로 지어 먹어도 되는지 내가 보아라. 아이가 두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소녀는 글을 모릅니다. 사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종이는 못 읽습니다. 사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컸던지 어물전 안쪽까지 들렸지요. 이보시오들, 침을 놓는다는 아이가 글을 모른다오. 구경꾼이 몰려들었습니다. 웃음이 번졌습니다. 글도 못 읽는 것이 무슨 의술인가? 의서 한 줄도 못 볼 것 아닌가? 그럼 지금까지 놓은 침은 다 뭐야? 아이는 종이를 두 손으로 도로 내밀었습니다. 소녀는 종이를 못 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읽습니다. 건방진 것. 어르신, 왼쪽 눈꺼풀이 사흘째 떨리고 계십니다. 잠을 못 주무시는 것이지요. 그 종이에 그것도 적혀 있습니까? 사내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종이를 낚아채더니 그대로 가버렸지요. 웃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아이 편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두식이 슬금슬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누나, 왜? 나도 글 몰라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몰라요. 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뻗어 아이 머리에 붙은 검부를 떼어 주었지요. 이 아이가 글을 못 읽게 된 데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8배 전 보리가 6살이던 해의 일입니다. 보리는 종로 뒤 골목 낡은 약방에서 자랐습니다. 주인은 서시명이라는 늙은 의원이었지요. 사람들은 그저 서 의원이라 불렀습니다. 젊어서 궁에 있었다는 말이 돌았지만 본인은 그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서 의원이 6살 난 보리의 손을 제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보리야, 눈을 감아라. 왜요? 감으라면 감는 것이니라. 아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늙은 손이 아이의 손가락을 끌고 갔습니다. 제 팔뚝 안쪽 손목에서 2치쯤 올라간 자리였지요. 여기가 어디냐? 몰라요. 짚어 보아라. 무엇이 만져지느냐? 뼈가 2개 있어요. 그 사이가 온폭해요. 그것이 자리다. 이름은 몰라도 된다. 손이 알면 그만이니라. 이름이 있는데 왜 안 가르쳐 줘요? 늙은 의원은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날부터 8회였습니다. 서 의원은 혈자리를 손으로 가르쳤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주고 집게하고 눈을 감기고 다시 찾게 했지요. 그러나 책은 한 번도 펴주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참다 물은 것은 그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늙은 의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글을 배워 무엇 하려느냐? 의서를 읽고 싶어요. 남들은 다 책으로 배운다는데 저만 손으로 배웁니다. 그것이 서러우냐? 예.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약을 썰던 작두 소리도 멈췄지요. 한참 만에 늙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리야, 적힌 것만 참이라 믿는 자는 제 눈앞에 참을 놓치는 법이니라.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 왜 말씀하세요? 언젠가 알게 될 것이라 그런다. 아이는 그 말이 미웠습니다. 어린 마음에는 그저 핑계로 들렸으니까요. 그를 안 가르쳐 주려고 어른들이 흔히 하는 말, 딱 그것으로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보리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늙은 의원은 문 밖에 한참을 서 있었지요. 방 안으로는 끝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면 보리는 돗자리를 걷었습니다. 침통을 허리춤에 메고 2입 3입 받은 엽전을 헤아려 주머니에 넣고
골목을 돌아 약방으로 돌아갑니다. 약방 문 앞에는 나무 문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글자 넉자가 새겨져 있었지요. 보리는 14해를 드나들면서 그 넉자를 한 번도 읽지 못했습니다. 다만 손을 뻗어 나뭇결을 쓸어보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아래가 조금 패어 있는 것, 그것만은 손으로 알았지요. 다녀왔습니다. 오냐? 서 의원은 마루에 앉아 약재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요새 부쩍 더 굽었지요. 오늘은 몇이나 보았느냐? 7입니다. 어깨 하나, 허리 둘, 채아나이 하나, 나머지는 다리였습니다. 다리가 셋이면 봄이 온 게다 겨우내 웅크렸던 것들이 풀리느라 그런다. 보리는 스승 곁에 앉아 약재를 같이 골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승의 손을 봤습니다. 당귀를 짚던 손끝이 짧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손이 떨리십니다. 늙은 의원이 얼른 손을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늙으면 다 그런 것이다. 언제부터 그러셨습니까? 저녁이나 짓자. 그러고는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면서 품 안을 한번 눌렀지요.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보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의 품 안에는 늘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이고 길고 가늘고 끝이 조금 굽은 것.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날 사람 것이다. 누구 것입니까? 보리야 어떤 물건은 임자를 묻지 않는 것이 예인이라. 그 뒤로는 묻지 않았습니다. 해가 다 넘어갈 무렵 약방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두식이 고개만 들이밀었지요. 할아버지, 저 왔어요. 오냐? 오늘도 밥대를 아는구나. 누나가 오라고 했어요. 그런 말 한 적 없다. 했어요. 눈으로 했어요. 서 의원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요새 이 늙은이가 웃는 일은 드물었지요. 들어오너라. 손부터 씻고. 두식은 신도 제대로 못 벗고 마루로 기어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약재 소쿠리를 들여다보더니 대뜸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거 먹는 거예요? 그것은 감초다 씹어도 되기는 하다만 달아요? 달다. 두식이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오물거렸습니다. 그러다 표정이 일그러졌지요. 태 안 달아요. 뱉지 마라. 아깝다. 누나는 이런 걸 먹고 살아요? 약이 다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맛없는 거구나. 늙은 의원이 또 웃었습니다. 웃다가 기침을 했지요. 기침이 길었습니다. 보리가 등을 두드리려 하자 그 손을 슬쩍 밀어냈습니다. 되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조밥에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두식이 국그릇을 2번 비웠지요. 그릇 부딪는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 늙은 의원이 말했습니다. 보리야, 손이 익힌 것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냥 해본 소리다. 늙은이는 그렇게 말하고 먼저 일어났습니다. 보리는 그 굽은 등을 오래 봤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보리가 자리를 펴기도 전에 검은 덕을애를 입은 사내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포도청 포교 만복이었지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어서 멀리서도 저 사람이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리 낭자, 오늘도 나오셨습니까요? 나리께서 더 일찍 나오셨습니다. 소인이야 밥벌이지요. 그보다 이것 좀 받으십시오. 포교식이나 되어 계집아이한테 낭자가 다 뭐냐고 수군대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만복은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만복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종이에 싼 인절미 2덩이였습니다. 이런 것은 안 받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겁니다. 그러면 더 못 받습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가 낭자 아니었으면 지금 자리 보존하고 계셨을 거 아닙니까? 작년 겨울에 허리를 못 펴서 몸도 못 가누셨는데 나리, 지금은 장에 걸어서 다니십니다. 걸어서요. 만복은 대답도 듣지 않고 인절미를 돗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딴청을 부렸지요.
이 사람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낭자, 요새 저 위쪽 술라가 사나 얻었습니다. 자리 펴고 침 놓는 것들 잡아드린다는 말이 돕니다. 잡아가면 갑니다.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고요. 나리는 왜 저를 봐주십니까? 만복이 번거지를 고쳤었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지요. 봐주는 게 아닙니다. 소희는 그냥 낭자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자주 하면 값이 떨어지죠. 보리는 인절미를 반으로 갈랐습니다. 한덩이는 두식을 주려고 따로 종이에 쌌지요. 그날은 손님이 뜸했습니다. 낮이 기울도록 셋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보리는 무릎에 침통을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은침 9자루가 나란히 누워 있었지요. 아이는 그중 하나를 집어 자루를 손끝으로 문질러 보았습니다. 자루마다 홈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면 그저 긁힌 자국 같았지만 손끝으로 세면 개수가 달랐습니다. 하나, 둘, 셋. 첫째 자루는 하나, 둘째 자루는 둘. 8배 전 이 침통을 처음 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보리야, 이것은 이제 내 것이다. 제 것이요? 대신 하나만 지켜라. 침은 반드시 손으로 세거라. 눈으로 세면 언젠가 틀린다. 왜요? 어두운 데서도 사람은 아프기 때문이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밤에 불려나가는 일이 잦았으니까요. 등잔 하나 없는 방에서도 보리는 손끝으로 침을 골랐습니다. 해질 무렵 약방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나는 스승의 목소리였고 하나는 젊은 사내의 목소리였지요. 아버님, 이번 한 번만입니다. 지난달에도 그리 말하였다. 이번엔 다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창아, 그깟 약재 판 돈 좀 돌려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리가 걸음을 빨리 했지요. 골목을 돌아서자 비단 중치막을 입은 사내가 마당을 가로질러 나오는 참이었습니다. 우창이었습니다. 스승의 아들이지요. 아버지는 색바랜 옥색 도포를 입는데 아들은 늘 저렇게 번들거리는 것을 입고 다녔습니다. 우창은 보리를 보자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어깨로 툭 밀치고 지나갔지요. 마루에 약재 소쿠리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서 의원은 그것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손이 아까보다 더 떨렸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되었다. 스승님. 보리야, 예. 너는 저 아이를 미워하지 마라. 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기로 하는 것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다른 일이었으니까요. 그 일이 벌어진 것은 사흘 뒤 광통교 앞에서였습니다. 그날은 장날이라 사람이 미어 터졌습니다. 보리는 자리를 걷고 약방으로 가던 참이었지요. 흰 중치막을 입은 사내가 앞서 걷고 있었습니다. 장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옷이었는데 어쩐지 옷보다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뒤에 따르는 종자가 넷이나 되었지요. 보리의 눈이 그 사내의 걸음에 붙었습니다. 오른발이 끌리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마다 아주 조금씩 발끝이 흙을 쓸었지요. 그리고 그 사내가 오른손을 들어 이마를 짚었을 때 보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손톱이었습니다. 오른손 5손가락 손톱이 죄다 자줏빛이었습니다. 보리는 침통을 움켜쥐고 달렸습니다. 나리. 종자 하나가 팔을 뻗어막았습니다. 물러서라. 그 어른 좀 뵙겠습니다. 어디서 감히. 보리는 그 팔 밑으로 몸을 숙여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소매를 붙들었지요. 100걸음도 못 갑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시면 저 다리 앞에서 쓰러집니다. 사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눈이 매서웠습니다. 무엇이라 하였느냐? 저 다리를 건너시면 안 됩니다. 이놈이. 종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아이의 팔을 비틀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쳤지요. 침통이 굴러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누군가 웃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보리는 엎어진 채로 고개만 들었습니다. 손톱을 보십시오. 오른손 손톱만 자주 삐칩니다. 그것은 늙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러고는 정말로 한 걸음, 두 걸음 떼다가 다리 앞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나리, 어이를 불러라, 어서. 종자들이 사색이 되어 사내를 부축했습니다. 보리가 그 틈으로 기어들어갔지요. 비키십시오. 이것을 끌어내라. 놔두어라. 쓰러진 사내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지만 종자들은 그 한마디에 손을 놓았습니다. 보리는 사내의 등을 짚었습니다. 저고리를 걷어 올리고 어깨뼈 아래 두 치쯤 되는 자리에 손끝을 얹었지요. 뜸속 있는 분 계십니까? 없으면 마른 쏙이라도 치십시오. 떡전 안하기 불이 나게 쑥 한 줌을 가져왔습니다. 보리는 그것을 손바닥에 놓고 꾹꾹 뭉쳤습니다. 그러고는 사내의 등에 올리고 불을 붙였지요. 쑥이 타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다 타기 전에 끝냅니다. 참으십시오. 침이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보리의 손은 침통을 보지 않았습니다. 손끝으로 자루에 홈을 세어 골랐지요. 넷째 침을 뽑았을 때였습니다. 침 끝이 새까맸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비명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은침이 검어졌어. 독이다. 독이야. 조용히 하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작거리가 조용해졌지요. 다섯째, 여섯째. 뽑을 때마다 침 끝이 검었습니다. 일곱째부터는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아홉째는 은빛 그대로 나왔지요. 쑥이 마지막으로 타서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사내가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끌리던 오른발이 저 혼자 까딱 움직였습니다. 너는 무엇을 하는 아이냐? 침을 놓습니다. 어느 약방이냐? 약방은 아닙니다. 저작거리에 자리를 탑니다. 어느 스승 밑에서 배웠느냐? 저작거리에서 자란 아이라 내세울 스승이 없습니다. 아이는 저도 모르게 스승을 감췄습니다. 그 이름을 대면 무엇이 그 어른께 닿을지 어쩐지 겁이 났으니까요. 종자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사내는 아이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지요. 그 독이 어디서 왔다고 보느냐? 먹은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라? 먹었으면 입안이 헐고 배가 먼저 상합니다. 나리는 손입니다. 오른손 손톱만 물들었습니다. 보리가 사내의 오른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을 펴 보였지요. 손금 사이가 거뭇하게 죽어 있었습니다. 요새 오른손에 무엇을 쥐고 계셨습니까? 사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소매 안으로 손을 넣더니 자줏빛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주머니를 열자 옥돌 두 알이 나왔습니다. 매끄럽고 희끗한 손 안에 꼭 들어오는 크기였지요. 화기를 내린다 하여 늘 쥐고 있었다. 보리가 그 옥돌을 받아 코끝에 대보았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표면을 훑었지요. 깨어보시면 압니다. 겉은 옥에 맞습니다. 아는. 아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다시 치시면 다음에는 제가 못 살립니다. 사내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거두어라. 종자가 앞으로 나와 옥돌을 받았습니다. 보리는 주머니 아가리를 오므려 매듭을 지어 넘겼지요. 손끝이 그 매듭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매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종자들이 사내를 부축해 일으켰고 사람들이 길을 텄고 누군가 아이의 침통을 주워다 손에 쥐어 주었으니까요. 떠나기 전에 사내가 돌아보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보리라 합니다. 성은? 없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갔습니다. 그날 밤 저작거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은침이 새까맣게 나왔다니까. 그 어른이 누구시길래 종자가 넷이야. 그런데 그 아이 손도 안 떨더라.
이야기는 밤새 부풀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는 보리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했고, 어떤 자리에서는 귀신을 불러냈다고 했지요. 약방으로 돌아온 보리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등잔 아래 앉아 손끝으로 제 손바닥을 문질렀습니다. 매듭의 결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지요. 이야기는 아이보다 먼저 약방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서 의원이 마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약재도 고르지 않고 그냥 앉아만 있었지요. 광통교에서 사람을 하나 살렸다더구나. 예, 무슨 독이더냐? 모릅니다. 은침이 검게 나왔습니다. 늙은 의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침이 검어졌다고 하였느냐? 예, 넷째부터 6채까지 검었고 9채는 은빛으로 나왔습니다. 손으로 세었느냐? 손으로 세었습니다. 스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무릎 위에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그 어른은 무엇을 쥐고 있더냐? 또렸습니다, 두 아이. 마루 아래에서 귀뚜라미가 울었습니다. 늙은이는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보리야, 예, 내일부터 자리를 펴지 마라. 보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 달만이다. 한 달만 쉬어라. 자리를 펴지 않으면 다리 밑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보리야, 연립을 못 내는 사람들입니다. 약방은 문턱도 못 넘습니다. 그러니 하는 말이다. 늙은 의원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8회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보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스승은 제 목소리에 제가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한 번 쓸더니 목소리를 낮췄지요. 종자가 넷이나 붙은 어른이라 하였다. 예, 그런 어른의 몸에 든 독은 저절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낳은 것입니까? 그것을 알려드는 것이 화라는 말이다. 저는 침을 놓았을 뿐입니다. 그 침이 독을 찾아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한다. 보리는 스승의 얼굴을 봤습니다.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만 있는 얼굴은 아니었지요. 무언가를 더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스승님은 무엇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그런데 어찌 화가 될 것을 아십니까? 늙은 의원은 대답 대신 일어섰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품 안을 한번 눌렀지요. 그날 밤 보리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에 3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검게 나온 침끝과 옥돌의 매끄러운 결과 그 자줏빛 주머니의 매듭이었습니다. 소문이란 것은 발이 내 달린 짐승보다 빠릅니다. 사흘이 지나자 저작거리에 이야기가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용하다는 말이었는데 어느새 무섭다는 말이 되었지요. 그 아이가 침을 꽂으니까 침이 새까매졌다잖아. 은이 검어지는 건 귀신 붙은 물건이라던데. 사람 몸에서 독을 뽑아내는 게 사람 재주야? 무당집 아이라는 말도 있어. 보리는 여느 때처럼 자리를 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해가 중천에 뜨도록 아무도 앉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힐끔거리기만 했습니다. 어떤 안악은 아이 손을 잡아 끌고 길을 건너갔지요. 두식이 오지 않은 것도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한낮이 기울 무렵에야 아이가 담벼락 뒤에서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누나, 이리 와라. 못 가요. 왜? 아버지가요. 누나한테 가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대요. 두식의 눈이 벌겠습니다. 울다 온 얼굴이었지요. 그러면 가만히 서 있어라, 거기서. 누나는 귀신 아니죠? 아니다. 그런데 왜 다들 그래요? 모르니까 그런다. 나는 알아요. 나는 누나가 우리 형 다리 고쳐준 거 봤어요. 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안 봤어요. 아이는 그 말을 하고 훌쩍 가 버렸습니다. 담벼락 뒤로 사라지는 뒤통수가 조금했지요. 보리는 그날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엽전 한 입도 벌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만복이 찾아왔습니다.
벙거지를 벗어 손에 들고 어물전 처마 밑에서 한참 뜸을 들였지요. 낭자. 말씀하십시오. 술라가 이름을 적어 올린답니다. 이름이요? 자리 펴고 의술 흉내내는 것들을 죄다 적는답니다. 소인이 봤는데 거기 낭자가 맨 위에 있습니다. 제 이름을 어찌 적었답니까? 저는 성이 없습니다. 종루 아래 침 놓는 계집아이 이렇게 적혔습니다. 그것도 이름입니까? 그것도 이름 입조 잡아가기에는 충분합니다. 보리는 돗자리를 말았습니다. 손이 느렸지요. 낭자 한 달만 쉬십시오 소문이란 게 한 달이면 다른 걸로 갈아탑니다. 스승님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른들 말이 다 같으면 그건 되게 맞는 말입니다. 말이... 예, 바리미채 노인이 지난 겨울에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만복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흘을 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제가 갔더니 이미 손발이 쉬고 있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그 노인이 갈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낭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 그런 사람이 몇입니까? 만복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벙거지만 손에서 돌렸지요. 그 무렵 북촌 어느 집 사랑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옥관자를 쓴 사내가 아랫목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황경원이라는 사람이었지요. 사람들은 그저 황대감이라 불렀습니다. 앞에는 몸집 작은 사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청직이 노적이었습니다. 청직이란 양반집 살림과 심부름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하지요. 저작거리 이야기를 물어오랬더니 사흘이나 걸렸느냐? 값을 치러야 입이 열립니다요. 어물전 안하기 5입, 미투리전 사내가 3입, 나룻배 사공이 2잎이 올시다. 노적이 품에서 작은 책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것이었지요. 거기에 이름과 날짜와 값이 촘촘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소인은 나간 돈을 다 적습니다. 나중에 셈이 안 맞으면 어느 입에서 세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쓸데없이 부지런하구나. 송구합니다. 요점만 아뢰어라. 광통교에서 어느 어른이 쓰러졌는데 침 놓는 계집아이가 살렸답니다. 은침이 새까맣게 나왔다지요. 황대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찻잔을 들다 만 참이었지요. 살렸다고 하였느냐? 그리들 말합니다. 누가 보았다더냐? 장날이라 사람이 미어 터졌으니 본 사람이 백은될 겁니다. 그 어른은 그 뒤로 어찌 되었다더냐? 종자들이 업고 갔는데 그 뒤로는 소식이 없습니다. 궁에서 나온 어른이라는 말도 있고 어느 대갓집 날이라는 말도 있고요. 황대감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을 만큼 조용히 놓았지요. 계집아이가 몇이라더냐? 14시랍니다. 어디 아이냐? 종로 뒤 서의원내서 자란 아이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적은 고개를 더 숙였지요. 이 집에서 오래 일한 사람은 이 어른이 조용해질 때가 제일 무섭다는 것을 압니다. 서 의원 내라. 예, 그 지 아들놈을 불러라. 지금 말씀이십니까? 지금. 노적이 물러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황대감은 한참 앉아 있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14해가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자라는 것이 있구나. 서우창이 사랑채에 든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비단 중치막을 입고 왔는데 문지방을 넘을 때부터 어깨가 굽어 있었지요. 앉으라. 예, 대감. 자네 아비는 요새 무엇을 하는가? 약방을 지킵니다. 그저 약이나 짓고 있습니다.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다지. 우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보리 말씀이십니까? 이름까지 아는구먼. 한 집에서 자랐으니까요. 아버님이 데려다 기른 아이입니다. 어디서 데려왔다더냐? 모릅니다. 물어도 말씀을 안 하십니다. 황대감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우창이 앞에 서서 소매뿌리를 매만졌지요. 자네가 작년에 손댄 건물값이 얼마였더라? 대감, 120냥이었지.
장부는 내가 사두었네. 그 일은 다 갚았습니다. 갚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갚기로 한 것이지 갚은 것이 아니지 않은가. 우창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이 무릎 위에서 자꾸 움직였지요. 무엇을 하라는 말이 아니네. 그저 눈만 뜨고 있으라는 걸세. 무엇을요? 그 아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를 다니는지 저작거리 이야기 말고 자네가 본 것으로. 그건 염탐 아닙니까? 염탐이라 말이 험하구먼. 황대감이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은 웃지 않았지요. 자네 아비가 그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는지 나는 아네, 자네는 모르고 우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궁금하지 않은가.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궁금하면 눈을 뜨고 있게. 우창은 그날 밤 사랑채를 나오면서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붉었습니다. 그 무렵 보리는 다리 밑에 있었습니다. 자리를 접은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낮에 소식이 왔지요. 짐꾼 하나가 지게를 지다 허리가 꺾여 사흘째 누워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리가 갔을 때 사내는 집더미 위에서 눈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어디부터 안 움직이십니까? 허리부터 오줌도 못 눈다. 사흘 되셨습니까? 나흘째다. 왜 진작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사내가 천장을 봤습니다. 다리 밑이라 천장이랄 것도 없었지요. 귀신 붙었다는 말을 들었다. 나도 사람인데 겁이 나더라. 지금은 안 나십니까? 지금은 죽게 생겼으니까. 보리가 침통을 열었습니다. 손끝으로 자루를 세웠지요. 그날 보리는 다리 밑에서 넷을 보았습니다. 허리 하나, 종기 둘, 전몸살 하나. 돌아오는 길은 캄캄했습니다. 약방 마루에는 등잔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 의원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어디를 다녀오느냐? 다리 밑에 다녀왔습니다. 내가 무엇라 하였느냐? 자리를 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리는 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갔습니다. 늙은 의원이 어이없다는 듯 아이를 봤습니다. 보리야, 그것이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을 너도 안다. 압니다. 그러면 어찌 그러느냐? 보리가 마루 앞에 섰습니다. 등잔불이 아이의 얼굴 반쪽만 비췄지요. 스승님, 저는 8해 동안 손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렇다. 남들은 책으로 배웁니다. 저는 사람으로 배웠습니다. 보리야, 늙은 의원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저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도 죽게 되면 저를 부릅니다. 저는 부르면 갑니다. 무서워하든 말든 부르면 가겠습니다. 늙은 의원은 오래 아이를 봤습니다. 말릴 말을 찾는 얼굴이었는데 끝내 찾지 못한 얼굴이기도 했지요. 잡혀가면 어쩌려느냐? 잡혀가면 갑니다. 매를 맞으면, 맞겠습니다. 죽으면, 스승님께서 살려주십시오. 늙은이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렸지요. 눈가를 손등으로 문지르는 것을 보리는 못 본 척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침통을 2개 가지고 다녀라. 2개요. 하나는 빼앗기라고 빼앗길 것이 있어야 진짜를 지킨다. 2개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홈은 2통에 다 같이 새겨두었다. 어느 것을 들어도 내 손이 알 것이다. 그날 밤보리는 낡은 침통 하나를 더 꺼내 닦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만복이었습니다. 번거지도 안 쓰고 뛰어온 얼굴이었지요. 낭자, 지금 좀 가 주셔야겠습니다. 어디로요? 포도청 옥사입니다. 보리가 손을 멈췄습니다. 제가 잡혀가는 곳입니까? 아이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만복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옥에 열병이 돌았습니다. 어젯밤에 2이 넘어갔고 지금 6시 앗습니다. 의원을 부르니까 죄인들한테 무슨 의원이냐고 아무도 안 옵니다. 가겠습니다. 낭자, 잠깐만 들어보십시오. 옥사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소인이 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알려지면 소인은 옷을 벗습니다. 보리가 침통을 허리춤에 맸습니다. 그러면 벗지 않게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포도청 옥사는 해가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돌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고 벽에는 이끼가 앉아 있었지요. 옥문 앞에 서자마자 보리는 코를 막는 대신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신내에 단내가 섞였습니다. 열이 오래된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만복이 번거지를 벗었습니다. 옥 안에는 6이 앓고 있었습니다. 젊은 축은 벽에 기대 앉아 있었고 늙은 축은 아예 누워 있었지요. 그 중 하나는 이미 눈이 반쯤 돌아가 있었습니다. 물부터 끓여주십시오. 열이 도는 옥에서는 마시는 물이 먼저입니다. 만복이 구석에 물독을 가리켰습니다. 보리가 뚜껑을 열고 바가지로 물을 떠서 냄새를 맡았지요. 이 물 며칠 되었습니까? 글쎄요. 사흘에 한 번 갈던가. 오늘부터 아침 저녁으로 갈고 독은 씻으십시오. 낭자. 죄인들 물독을 씻으라면 위에서 뭐라 할 텐데요. 그러면 시신 치우는 곳은 누가 합니까? 만복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소매를 걷었지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옥사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만복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물을 끓였습니다. 보리는 앓는 사람 6을 차례로 보았지요. 침을 놓은 것은 셋뿐이었습니다. 왜 셋만 놓습니까? 나머지 셋은 침이 아니라 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놓으면 기운만 뺍니다. 허 놓을 줄 아는 것보다 안 놓을 줄 아는 게 더 어렵겠습니다. 만복이 물을 한 바가지 떠서 앓는 노인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노인이 목을 울리며 삼켰지요. 낭자 무섭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저기 저 사람은 사람을 쳐서 들어왔고요. 보리가 노인의 손목을 잡고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제 손은 제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6살에 스승님이 제 손을 잡고 혀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때 이 손이 만들어졌습니다. 제 것이 아니니 제가 아까워할 것도 없습니다. 만복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궁이에서 장작 튀는 소리만 났지요. 소인은 그 반대로 삽니다. 이 옷이 제 것이라 벗을까 봐 늘 겁이 납니다. 오늘은 안 벗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렇습죠. 새벽녘에 앓던 사람 하나가 열이 내렸습니다. 눈을 뜨고 물을 달라 했지요. 어이구, 살았네, 살았어. 조용히 하십시오. 나머지가 깹니다. 만복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러고는 옥문을 나서다가 벽 쪽을 턱으로 가리켰지요. 저 안쪽이 서고입니다. 옛날 문서 쌓아두는데요. 서고요. 죄인 다루던 기록이 다 저기 들어갑니다. 몇십 년 치가 처박혀 있는데 아무도 안 들여다봅니다. 쥐가 반은 갉아먹었을걸요. 보리는 그쪽을 한번 봤습니다. 나무 문 하나가 닫혀 있었습니다. 글 읽는 사람만 들어가는 곳이겠습니다. 그렇습죠. 날이 밝자 보리는 옥사를 나왔습니다. 만복이 문 앞까지 따라 나왔지요. 낭자,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받으십시오. 소인돈 아닙니다. 저 안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오습해서 하나씩 꺼낸 겁니다. 만복이 주머니에서 엽전 5잎을 꺼냈습니다. 보리가 그 돈을 받았습니다. 5잎을 손바닥에 놓고 한참 봤지요. 이것이 제일 무겁습니다. 옥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강까지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마포 나루터에서 사달이 났습니다. 짐을 부리던 사내 하나가 팔을 못 쓰게 된 것입니다. 어깨부터 손끝까지 굳어서 숟가락도 못 드는 지경이었지요. 나루 사람들이 둘러섰습니다. 무당을 불러야 해. 이건 물귀신이 붙은 거야. 무당 값이 얼만데. 그럼 종로 그 아이를 부르든가. 그 아이 귀신 붙었다는 소문 못 들었나? 그때 나룻배 사공 하나가 나섰습니다. 옥사에 아우가 갇혀 있는 사람이었지요. 내가 데려오겠네. 보리가 나루에 닿았을 때 사내는 집더미에 기대 있었습니다. 나루 사람 30은 둘러서 있었지요. 소매를 걷겠습니다. 얘야, 잠깐. 떡 벌어진 짐꾼 하나가 앞을 막았습니다. 내기를 하나 하자. 내가 저 팔을 올리게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뱃삭을 물어준단다. 내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없느냐? 자신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저 어른이 걸린 판에 제가 돈을 걸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짐꾼이 헛기침을 하며 물러났지요. 보리는 사내의 등 뒤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어깨를 짚고 목덜미를 짚고 등뼈를 따라 손을 내렸습니다. 어깨가 아니라 목입니다. 목, 목뼈에서 팔로 가는 길이 눌렸습니다. 어깨에 100번 침을 놓아도 안 풀립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엎드리십시오. 사내가 집더미에 엎드렸습니다. 보리가 침통을 열고 손끝으로 자루를 세웠지요. 하나, 둘, 셋. 목덜미에 침이 들어갔습니다. 사내가 억소리를 냈습니다. 숨을 쉬십시오. 참으면 더 아픕니다. 아이고 죽네. 안 죽습니다. 두 번째 침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가 들어갔을 때 사내의 손가락이 저 혼자 까딱 움직였습니다. 어라. 손가락을 쥐어보십시오. 사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쥐어졌습니다. 나루터가 뒤집혔지요. 쥐었다, 쥐었어. 팔을 올려봐, 팔을. 사내가 천천히 팔을 들었습니다. 어깨까지, 귀까지, 그리고 머리 위로.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어떤 이는 손뼉을 쳤고, 어떤 이는 자기 팔을 따라 올렸지요. 둥이핌입니다. 두 입, 둥이핌입니다. 사내가 품에서 엽전을 꺼내려는데 손이 떨려 놓쳤습니다. 그것을 아까 그 짐꾼이 주어서 대신 쥐어주었지요. 얘야, 예. 아까 내기 안 한다고 한 거, 그거 내가 잘못했다. 잊었습니다. 나는 안 잊는다. 그날 이후로 마포 나루에서는 아무도 그 아이를 귀신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배가 오르내릴 때마다 이야기가 강을 타고 다녔지요. 강물을 타고 간 이야기는 저작거리 이야기보다 멀리 갑니다. 그 이야기가 북촌 담장을 넘은 것은 열흘쯤 뒤였습니다. 북촌 기와집에서 사내종 하나가 약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옷차림이 반듯한 사람이었지요. 종로 아래 침 놓는 아이가 이 집에 있소. 접니다. 사내종이 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러고는 미간을 찌푸렸지요. 마님께서 부르신다. 채비하고 따라오너라.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그건 내가 알바 아니고. 알아야 무엇에 챙길지 압니다. 사내종이 헛웃음을 쳤습니다. 머리가 아프시다. 반년째다. 어이도 다녀갔고 약방도 셋이나 다녀갔다. 그러면 친통만 가져가겠습니다. 북촌 기와집은 대문부터 달랐습니다. 문턱이 높고 마당에는 돌이 깔려 있었지요. 그런데 마당까지 들어간 보리를 중문 앞에서 다른 종들이 막아섰습니다. 이 아이는 뭐냐? 마님께서 부르신 침쟁이다. 이런 것을 안방에 드리겠다고? 나는 데려오라는 말만 들었네. 종들이 저희끼리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보리는 그 앞에 가만히 서 있었지요. 그때 뒤쪽에서 늙은 여자 목소리가 났습니다. 그만들 하고 비켜라. 머리가 하얗게 센 늙은 여자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등에 검버섯이 핀 사람이었지요. 마님이 부르셨으면 드리는 것이지. 너희가 무슨 문직이냐? 할멈은 빠지시오. 내가 이 집에 몇 해 있었는지는 아느냐? 젊은 것들이 슬금슬금 물러났습니다. 노파가 보리를 돌아봤지요. 따라오너라. 고맙습니다. 고마울 것 없다. 나도 저것들이 미울 뿐이다. 그 노파의 이름은 갓난이라 했습니다. 앞장서 걷는 걸음이 느렸습니다. 보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노파의 왼쪽 무릎이 바깥으로 벌어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할머니 무릎이 오래되셨습니다. 오래되었지. 나중에 한 대 놓아드리겠습니다. 갓난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한참 보더니 다시 걸었지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마님이나 잘 보아라. 이 집은 잘못 보면 사람 하나 상하는 집이다. 안방은 어두웠습니다. 한낮인데도 발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가는 대로 엮어 늘어뜨린 주련 말이지요. 창마다 종이가 두 겹으로 발라져 있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마님이 그렇게 시켰다 했습니다.
아랫목에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고 한 손으로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었지요. 마님,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여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보리를 보더니 그대로 다시 감았습니다. 나가라. 소녀는 침을 놓는 아이입니다. 몇이냐? 14입니다. 어이도 못 고친 것을 14시 고치겠다고? 고치겠다고 한 적 없습니다. 보겠다고 왔습니다. 여인의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말투가 거슬렸던 모양이지요. 말버릇이 사납구나. 송구합니다. 됐다. 어차피 저것들이 시끄럽게 굴어서 불렀다. 복이나 하고 가거라. 보리가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픈 사람 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문가에 선 채로 방을 한 바퀴 둘러봤지요. 이불, 요강, 약사발, 그리고 아랫목 옆에 놓인 경대. 경대 위에는 자개를 박은 부남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보리의 눈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마님, 매일 보내 바르십니까?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갓난이 뒤에서 헛기침을 했지요. 이것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대답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병자다. 손님도 안 받는다. 그런데 분이 무슨 상관이냐? 여인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자마자 관자놀이를 움켜쥐었지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처럼 소리를 지르면 오른쪽 눈뒤가 쑤시지요. 여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실 때가 제일 심하고 저녁에는 조금 낫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들어와서 봤습니다. 무엇을 보고? 마님 손끝에 봤습니다. 손톱 뿌리 쪽이 희끗합니다. 그리고 잇몸이 붉지 않고 잿빛입니다. 여인이 저도 모르게 제 손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머리에서 난 병이 아닙니다. 몸에 무언가가 쌓여서 난 병입니다. 어이는 화병이라 하였다. 화병은 밤에 더합니다. 마님은 아침에 더하십니다. 갓난이 뒤에서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보리가 경대 앞으로 갔습니다. 이 분함을 열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손대지 마라. 열어보아야 합니다. 내 것이다. 마님, 그러면 소녀가 묻겠습니다. 이분을 언제부터 쓰셨습니까? 여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만에 대답이 나왔지요. 작년 가을에 새로 들였다. 청에서 온 것이라 하였다. 값이 비쌌겠습니다. 한 통에 20냥 주었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겨울부터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갓난이 문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서 있었지요. 2달 차입니다.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봅니다, 마님. 은비녀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무엇에 쓰려고? 빌려주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인이 갓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갓난이 경대 서랍에서 은비녀 하나를 꺼내왔지요. 보리는 대접에 맑은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함을 열어 분을 한 숟갈 떠서 물에 풀었습니다. 물이 뿌옇게 흐려졌지요. 거기에 은비녀를 담갔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님도 이마에 수건을 벗고 몸을 일으켰지요. 밥 한 끼 먹을 참도 지나지 않아 은비녀에 담긴 부분이 색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희끄무레하던 것이 잿빛이 되고 잿빛이 검정이 되었습니다. 갓난이 낮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배는 정직한 물건입니다. 몸에 나쁜 것이 닿으면 재색을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반년 동안 이것을 얼굴에 바르셨습니다. 얼굴에 바른 것은 하루 종일 붙어 있습니다. 여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뺨을 만지려다 말고 손을 도로 내렸지요. 오늘부터 그분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사흘에 한 번 뜨거운 물로 얼굴을 씻으시고 콩물을 자주 드십시오. 침은 안 놓느냐? 놓아드리겠습니다. 다만 침은 아픈 것을 눌러주는 것이지 병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병은 저 분함 안에 있습니다. 보리가 목덜미와 관자놀이에 침, 넉대를 놓았습니다. 마님은 그동안 눈을 감고 있었지요. 침을 다 뽑았을 때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가 뻥 뚫린 것 같구나.
한 달이면 아침에도 간대만 하실 겁니다. 얼마를 주면 되겠느냐? 중입힘입니다. 무엇이라? 중입힘입니다. 여인이 어이없다는 얼굴을 하더니 갓난에게 일렀습니다. 10냥을 내주어라. 안 받습니다. 내가 주겠다는데 왜 안 받느냐? 월량이면 다리밑 사람 100명입니다. 그 100명이 저를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5냥만 받아라. 내 체면도 있다. 보리가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 5냥만 받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중문을 나서는데 안쪽에서 젊은 사내 하나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비단 중침하게 옥색 띠를 두른 사내였지요. 이 집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에 웬 계집아이가 들었다더니 저것이냐? 마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간난이 대답했습니다. 사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5냥을 내주셨다던데 받았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줄은 아느냐? 모릅니다. 이 집 곳간에서 나온다. 곳간은 내가 지킨다. 그러면 도로 드리겠습니다. 보리가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사내가 손을 내저었지요. 됐다. 사내 대장부가 계집아이 돈을 도로 받겠느냐? 그러면 왜 말씀하십니까? 사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엇이라? 돌려받으실 것도 아니면서 말씀하시니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라 여쭙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도련님, 간난이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마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발을 거두셨습니다. 반년 만입니다. 사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고는 보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지요. 운이 좋았겠지.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보리는 그 뒷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간난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 도련님은 곳간 열쇠를 쥐고 계신다. 그런데 그 곳간이 늘 비어 있다. 비어 있습니까? 노름이 무섭지. 우리 집만 그런 것도 아니다. 할머니, 무릎 좀 봐드리고 가겠습니다. 됐다. 앉기만 하시면 됩니다. 간난이 마지못해 대돌에 앉았습니다. 보리가 무릎 옆에 침 2대를 놓았지요. 이런 것을 종한테까지 하느냐. 아까 저를 들여보내주셨습니다. 나는 그저 저 젊은 것들이 안 입고 왔을 뿐이다. 그래도 문이 열렸습니다. 간난이 픽 웃었습니다. 웃으니 얼굴에 주름이 다르게 잡혔지요. 아이야, 예, 아까 그 은비녀 말이다. 예. 내가 그렇게 검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보리가 손을 멈췄습니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오래되었다. 14해 되었나. 그때 나는 다른 집에 있었다. 그 집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간난의 얼굴에서 웃음이 거쳤습니다. 노파는 저고리 앞섭을 여미더니 마당 쪽을 봤지요. 사람을 하나 염했다. 염이요. 그래 죽은 사람 씻겨서 옷 입히는 일 말이다. 그때 나는 젊었고 시키는 대로 했다. 그분이 누구셨습니까? 그만하자. 할머니, 그만하자니까. 간난이 일어섰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데 아까보다 수월했지요. 노파는 그것을 알아채고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이 집에 또 부르거든. 오지 말아라. 왜요? 이 집이 나빠서가 아니다. 내가 자꾸 눈에 띄어서 그런다. 보리는 그 말을 등에 지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보리는 약전에 들러 약재를 샀습니다. 5냥 중 넉냥을 썼지요. 약방 마루에 자루를 부려놓자 서 의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것을 다 어디서 났느냐? 북촌에서 받았습니다. 북촌이라. 마님, 머리 아픈 곳에 보았습니다. 분에 나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늙은 의원이 자루를 풀어보았습니다. 감초, 당귀, 백봉령, 감 나가는 것들이었지요. 내 몫으로는 무엇을 샀느냐? 한 냥 남겼습니다. 그 한 양은 다리 밑에 두고 왔습니다. 채 노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서 의원이 약재를 만지작거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손끝이 또 떨리고 있었지요. 스승님, 말하여라. 손이 요새 더하십니다. 늙어서 그렇다. 한 대 놓아드리겠습니다. 되었다.
스승님은 왜 제 침을 안 받으십니까? 늙은 의원이 아이를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삼켰지요. 내 손은 아직 쓸만하다. 쓸만한 손은 떨지 않습니다. 보리야, 예. 어떤 떨림은 침으로 안 잡힌다. 그러고는 자루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봄이 깊어가는 동안 아이의 발은 점점 넓게 다녔습니다. 사당패 마당에 불려간 것은 4월 초순이었습니다. 광대 아이 하나가 줄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었지요. 10살이나 되었을까요? 다리가 무릎 아래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패거리 두목이 보리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얘야, 부탁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관가에는 알리지 말아다오. 왜요? 줄 타다 아이가 다치면 마당이 거친다. 마당이 거치면 여기 20명이 굶는다. 보리가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이를 악물고 울음을 참고 있었지요. 관가에 알릴 일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릴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뼈는 맞추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로는 다시 줄을 못 오릅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두목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런 소리를 지금 여기서 하느냐? 지금 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아이 어미가 저기 있다. 알고 있습니다. 보리가 아이 어미 쪽을 봤습니다. 여자는 입을 틀어막고 있었지요. 어머니, 이 아이는 살 겁니다. 걷기도 할 겁니다. 다만 줄은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는 무얼 하고 삽니까? 그건 제가 모릅니다. 저는 다리만 합니다. 여자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두목이 욕을 뱉었다가 결국 손을 저었지요. 맞춰라. 독을 쳐주십시오. 무어라? 이 아이가 소리를 지를 겁니다. 밖에서 들으면 안 될 소리입니다. 두목이 잠깐 아이를 보더니 손짓을 했습니다. 광대 넷이 북을 들고 왔지요. 북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이 통째로 울렸습니다. 보리가 아이의 무릎 위와 발목을 잡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셔라. 누나, 아파요. 살살 세면 끝난다 하나. 조이. 야. 보리는 셋을 세지 않았습니다. 둘에서 당겼지요. 뼈가 제자리로 들어가는 소리는 북소리에 묻혔습니다. 아이가 기절하듯 늘어졌다가 곧 눈을 떴습니다. 그러고는 제 다리를 내려다봤지요. 안 아파요. 부목을 대겠다. 2달은 이대로 있어야 한다. 북이 멎었습니다.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두목이 보리 앞에 섰습니다. 아까 소리를 지르던 얼굴이 아니었지요. 얘야, 이름이 무엇냐? 고리라 합니다. 보리야, 우리 패는 갚나가는 게 없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못 갚는다. 두목이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언제든 내일이면 마당을 접고 간다. 20명이 다 간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없으면 좋고. 그날 밤 사당패는 마당을 걷지 않았습니다. 대신 불을 피워놓고 늦도록 놀았지요. 보리는 그 불가에 앉아 얻어먹은 국수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두식이 담벼락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누나, 내 아버지는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가 그랬어요. 나루토에서 누나가 사람 살렸다고? 그 말은 또 어디서 들었느냐? 아버지가 물을 지고 나루까지 가잖아요. 두식이 보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은 뜨끈했지요. 누나, 나 이제 안 도망갈래요? 침 놓을 때도 그건 도망갈래요? 봄이 끝나갈 무렵 궁담 밖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해가 지고 한참 뒤였습니다. 갓을 눌러 쓴 사내 하나가 약방문 앞에 서 있었지요. 목소리가 가늘고 높았습니다. 종로 아래에 침 놓는 아이를 찾소. 접니다. 따라오시오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십시오. 가보면 아오. 보리가 침통을 챙겼습니다. 서 의원이 방문 앞까지 나왔지요. 보리야,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보리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승이 등잔을 들어 사내의 얼굴을 비췄지요. 그 얼굴을 본 순간 늙은 의원의 손에서 등잔이 흔들렸습니다.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소? 죄를 물으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러면 노인장은 아무것도 묻지 마시오. 그것이 이 아이한테 줬수. 사내가 앞장서 걸었습니다. 보리가 뒤를 따랐지요. 골목 끝에서 한 번 돌아봤을 때 스승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궁담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담이 어찌나 긴지 걸어도 끝이 나오지 않았지요. 사내는 큰 문을 지나쳐 계속 갔습니다. 그러다 다음 아래 작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등불 하나가 나왔지요. 흰 도포를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광통교에서 쓰러졌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과는 얼굴이 달랐습니다. 핏기가 돌아와 있었고 발도 끓지 않았지요. 왔구나. 나를 나를 알아보겠느냐? 알아봅니다. 걸음이 어떠하냐? 보리가 사내의 발치를 봤습니다. 오른발이 아직 반치쯤 늦습니다. 2달이면 맞아집니다. 사내가 웃었습니다. 웃는 얼굴은 처음이었지요. 어이 내시 못한 말을 너는 담 밖에서 하는구나. 그날 내가 뽑아낸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비상이라 봅니다. 어찌 아느냐? 눈이 검어졌고 손톱이 자줏빛이었고 입안이 성했습니다. 먹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된 것입니다. 사내가 소매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줏빛 비단 주머니였습니다. 그날 그 주머니였지요.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 잘하셨습니다. 누가 나에게 이것을 주었는지 나는 모른다. 진상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있다 그러나 그 사람 손에 놓인 것이지. 그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닐 게다. 보리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아이야, 예. 오늘 너를 부른 것은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요. 부탁을 하나 하려는 것이다. 사내가 등불을 들었습니다. 불빛이 아이의 얼굴을 비췄지요. 내가 살아난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보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나를 죽이려 한 자가 아직 살아있다. 그 자는 지금 내가 죽어가는 줄 알고 있다. 그날 광통교에는 사람이 100은 있었습니다. 쓰러진 것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자에서는 아직 어느 대갓집 날이라 한다. 그러면 잡으시면 됩니다. 누구를 잡느냐? 진상한 사람부터 잡으시면 그 사람은 시킨 자의 이름을 대지 못한다. 대는 순간 제 목이 먼저 달아나니까. 사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은 돌 2알 뿐이다. 돌은 말을 하지 않는다. 소녀는 글을 모릅니다. 문서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다 그러니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보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하라. 제가 입을 다물면 누가 삽니까? 아직 아무도 죽지 않은 사람들이 산다. 아이는 그 말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해했지요. 알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이다. 약속입니다. 사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잡았지요. 임금의 손이 저작거리 아이의 손을 잡은 것인데 그때 보리는 그것이 무슨 손인지 몰랐습니다. 이름을 다시 말해 보아라. 보리입니다. 보리야, 세상이 너를 어떻게 부르든 오늘 내가 한 일은 내가 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보리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날 이후로 보리는 광통교, 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도 침만 놓았다고 했지요. 그런데 소문이라는 것은 입을 다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내의원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밤이 아니라 대낮이었고 가마까지 딸려왔습니다. 저작거리가 발칵 뒤집혔지요. 종로 아래 아이를 내의원으로 들이라는 분부시다. 무슨 일로 부르십니까? 상감마마의 환우가 여전하시다. 백약이 무효하니 저작거리 제주라도 보자는 것이다. 보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알았습니다. 그날 담 밑에서 잡았던 손이
누구의 손이었는지 말입니다. 여전하시다니. 그러면 그분은 아직도 앓는 것으로 되어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지요. 내의원 앞뜰에는 흰 창의를 입은 사람들이 10명은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선 사람이 한상철이라는 어이였습니다. 손이 희고 깨끗한 사람이었지요. 말할 때마다 소매뿌리를 여미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냐? 예. 마포에서 팔을 고치고 북촌에서 두통을 잡았다지.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말이 재미있구나. 우리는 고친다고 하는데 너는 본다고 하는구나. 고치는 것은 몸이 합니다. 저는 봅니다. 어이가 웃었습니다. 뒤에 선 사람들도 따라 웃었지요. 좋다. 그러면 하나만 묻자. 한상철이 종이 한 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이것은 상감마마께 올린 처방이다. 여기 적힌 약재를 읽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해보아라. 앞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보리는 종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으라. 소녀는 글을 모릅니다. 한상철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무엇이라 하였느냐? 글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앞들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흰 창이들이 서로를 보았지요. 의서를 못 읽는다는 말이냐?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무엇으로 사람을 보느냐? 손으로 봅니다. 손으로. 한상철이 종이를 접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접었지요. 그 소리가 앞들 끝까지 들렸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20회를 읽었다. 나는 40이 넘도록 읽는다. 그런데 너는 손으로 본다고 한다. 예. 그 손이 틀리면 어찌하느냐? 흘린 적이 있습니다. 있다고? 작년 겨울에 노인 한 분을 놓쳤습니다. 사흘을 앓다 가셨는데 제가 이틀째에 갔더라면 살았을지 모릅니다. 앞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나갑니다. 읽는 대신 나갑니다. 한상철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노여움이었지요. 배운 데 없는 자가 사람 몸에 침을 놓는 것은 죄다. 압니다. 알면서 하였느냐? 알면서 했습니다. 저 아이를 내보내라. 종자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안쪽 처마 밑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누구시오? 상감마마의 분부시오. 그 아이를 상하게 하지 말고 보내라 하셨소. 한상철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보리는 앞들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웅성거림이 따라왔지요. 그날 저작거리에는 2가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하나는 저 아이가 궁예까지 불려갔다는 것이었고, 하나는 그 아이가 글도 못 읽는다는 것이 만인 앞에 드러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2번째 이야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이 국밥 2그릇을 사 들고 왔습니다. 드십시오. 안 고플 때 먹어둬야 합니다. 보리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술 뜨고는 다시 놓았지요. 오늘 앞들에서 글을 모른다고 하셨다면서요. 거짓말을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들키면 그때는 침까지 거짓이 됩니다. 만복이 국밥을 크게 한술 떴습니다. 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인도 글을 겨우 읽습니다. 이름 석자하고 죄인 문서하고 그것뿐입니다. 그것도 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낭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는 잘난 사람이 못난 구석을 들킨 이야기군요. 저는 잘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겁니다. 담벼락 뒤에서 부스럭 소리가 났습니다. 두식이었지요. 2 손에 무언가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누나, 거기 서 있지 말고 오너라. 두식이 쪼르르 와서 손을 폈습니다. 삶은 밤 새알이었습니다. 이거 먹어요. 어디서 났느냐. 아버지가 줬어요. 근데 누나 주지 말랬어요. 그런데 왜 가져왔느냐. 아버지가 안 볼 때 가져왔으니까 괜찮아요. 만복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보리도 아주 잠깐 웃었지요. 같은 날 저녁 북촌 사랑채에서는 노적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의원 앞들까지 들어갔답니다. 들어가서 쫓겨났습니다. 그를 못 읽어서요. 황대감의 눈썹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를 못 잊는다고 하였느냐? 예. 어이가 처방을 내밀었는데 받지도 못했답니다. 그 말을 몇이나 들었느냐? 앞들에 스물은 있었고 지금은 저작거리가 다 압니다. 황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뒷짐을 지고 방 안을 두어 바퀴 걸었지요. 노저가. 예. 사람의 약점은 값이 다르다. 노름빚은 10냥이면 사고, 자식 일은 100냥이면 산다. 그런데 이 아이는 얼마짜리인 줄 아느냐? 소인은 모릅니다. 한 푼도 안 든다. 제가 이미 다 드러냈으니까. 노적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사흘을 주마 저작거리에 나가값을 치러라. 무엇을 사올까요? 그 아이가 누구한테 침을 놓았는지, 누가 그 아이를 편드는지, 것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물전 안악은 5잎이면 됩니다. 포교 쪽은 값이 좀 나갈 겁니다. 포교라. 종루 저작거리 만복이라는 자가 그 아이를 싸고 돕니다. 어미가 그 아이한테 침을 받았답니다. 황대감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자의 윗사람이 누구냐? 종사관 나리십니다. 그 어른은 소인이 합니다. 값을 적어 두어라. 나중에 셈을 볼 것이니. 예, 대감. 노적이 물러갔습니다. 이튿날부터 저작거리에 낯선 사내가 어른거렸습니다. 몸집이 작고 걸음이 빠른 사내였지요. 늘 웃는 낯이었고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값은 언제나 부르는 것보다 2배로 치렀습니다. 사흘 동안 그 사내는 어물전에서 젓갈을 사고 미투리전에서 신을 사고 국밥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같은 것을 물었지요. 종로 아래 그 자리는 왜 비었느냐? 그 아이는 어디서 자랐느냐? 그 집에 아들이 있다던데 사람이 어떠하냐? 사흘째 되던 날은 물장수에게 물을 3치게 샀습니다. 대개 아들이 그 아이를 잘 따른다면서요. 우리 두식이 말이오? 그 애가 좀 극성이요. 아이들은 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요새 겁이 없다더군요. 궁예까지 들어갔다면서. 그게 좋은 일이오? 나쁜 일이오? 글쎄요. 담이 높으면 떨어질 때도 높은 데서 떨어지지 않겠소. 물장수의 얼굴이 흐려졌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보고도 못 본 척하며 물값을 2배로 치렀지요. 돌아가는 길에 사내는 걸음을 멈추고 품에서 작은 책을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름과 날짜와 값을 적었습니다. 어물전 안악 7잎, 미투리전 사내 10잎, 국밥집 9잎, 물장수 20잎. 적고 나서 사내는 만족한 얼굴로 책을 도로 넣었습니다. 그날 밤 그 책을 받아든 황대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14시라 하였지. 그것을 알아챈 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날 밤 보리는 양낭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서 의원이 왕진 갈 때 들고 나가는 주머니였지요. 스승이 그 아가리를 오므려 매듭을 지었습니다. 한 번 감고 고를 만들고 그 고 안으로 끝을 2번 넣어 조이는 매듭이었습니다. 보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끝에 남아있던 결이 되살아났습니다. 광통교에서 옥도를 되싸 넘기던 그 자줏빛 주머니의 매듭이었지요. 같은 매듭이었습니다. 스승님, 말하여라. 그 매듭은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내의원에 있을 적에 배웠다. 약재가 새지 않게 묶는 법이다. 그 매듭을 짓는 사람이 또 있습니까? 내의원을 거쳐간 자들은 다 짓는다. 지금도요? 늙은 의원이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아이를 받지요. 보리야, 무엇을 묻고 싶은 게냐? 보리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물으면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대답을 들으면 그 다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밤 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장마가 지나가고 나서 저작거리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인사가 줄었습니다. 다음에는 눈이 피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리를 편 앞으로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지요. 사흘째 되던 날, 나루터 사공이 찾아왔습니다. 팔을 고쳤던 그 짐꾼의 형이었습니다. 얘야, 하나만 묻자. 말씀하십시오. 내가 관가에 이름을 넘긴다는 게 사실이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병자들 이름 말이다. 누가 어디가 아픈지, 누가 옥에 아우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적어서 넘긴다더라. 저는 글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넘긴다는 게지. 보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안 믿는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믿는다. 우리 동네가 다 믿는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왔겠느냐. 사공이 가고 나서 보리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옥에서 살아난 사람의 아내가 찾아와 침값을 도로 물어갔습니다. 그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도 소용없었지요. 만복이 오지 않은 것은 그 이튿날부터였습니다. 닷새 만에 마주친 곳은 종로 뒤 골목이었습니다. 만복은 벙거지를 눌러쓰고 있었지요. 낭자. 어디 계셨습니까? 옥사로 갔습니다. 옥사요. 옥사로 가랍니다. 종사관 나리께서 어제 부르시더니 자네는 옥사가 맞겠다고 하십니다. 그것이 벌입니까? 벌은 아니고 자리를 옮긴 겁니다. 만복이 웃으려다 실패했습니다. 포교가 옥사로 가면 사람들은 밀려났다고 합니다. 저 때문입니까?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날이 낭자, 소인 부탁 하나만 합시다. 당분간 소인을 아는 척 마십시오. 보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인 어미가 아직 걸어 다니십니다. 소인이 옷을 벗으면 그 어른이 다시 눕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하실 것 없습니다. 만복이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 말고 다시 왔지요. 옥사는 밤에 사람이 없습니다. 문지기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왜 말씀하십니까? 그냥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같은 무렵 약방에도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서우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달라고 오지 않았지요. 아버님, 또 무엇이냐? 그 아이가 요새 아버님 손끝을 눈여겨본다면서요. 늙은 의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 아느냐? 대감께서 아십니다. 그 댁 청지기가 요새 이 골목을 자주 지나다닙니다. 우창아,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 담밖에 그림자가 서 있으면 그날 저녁에 대감께서 다 아십니다. 우창이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비단 중치막 자락이 흙에 끌렸지요. 아버님 그 아이가 곧 알 겁니다. 아니, 벌써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대감께서 이렇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늙은 개는 짖지만 않으면 오래 산다고. 늙은 의원이 아들의 뺨을 쳤습니다. 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우창은 맞은 뺨을 감싸주지도 않았지요. 그 말을 내 입으로 옮기느냐? 그럼 누가 옮깁니까? 저 아니면 누가 이 집에 옵니까? 우창이 일어섰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아버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그 집 사람입니다. 일이 터진 것은 7월 초순이었습니다. 그 며칠 전 북촌 사랑채에서는 이런 말이 오갔습니다. 대감. 북촌 그 댁 도련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곳간이 비어서요. 얼마를 주기로 하였느냐? 80냥입니다. 어머니가 알았다고만 해주면 되는 일이니 허락합십시오. 관이는 서리 하나를 잡아두었습니다. 노적이 종이 한 장을 올렸습니다. 황대감이 그것을 들어 훑어보았지요. 대감. 그런데 한 가지 걸립니다. 말하라. 그 계집아이가 아니라고 우기면 어찌합니까? 제 글씨가 아니라고요. 황대감이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웃었지요. 글도 못 읽는 것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 그야 그렇습니다만 세상은 입으로 다투는 데가 아니다.
종이로 다투는 데다 관인 찍힌 문서가 이긴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 아이가 100마디를 해도 이 종이 한 장을 못 이긴다.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낮이었고 저작거리 한복판이었지요. 종로 아래에 침 놓는 계집아이를 잡아들이라. 포졸 넷이 보리를 에워쌌습니다. 사람들이 멀찍이 물러서서 구경만 했지요. 무슨 죄입니까? 술라가 적어 올린 이름에 든 데다 북촌 아무개댁 마님께서 내 처방을 먹고 자리 보전을 하셨다. 독을 지어 올린 죄다. 저는 처방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 포졸이 종이 한 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붉은 관인이 찍혀 있었지요. 여기 내가 지은 처방이 있다. 소녀는 글을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겠습니까? 불러주면 딴 놈이 적는다. 보리가 그 종이를 봤습니다. 검은 획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그저 문이었지요. 거기에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읽어줄 이유가 없다. 읽어주지 않으면 저는 제 죄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사정이지 우리 사정이냐. 포도청 마당에서 종이 한 장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죄를 시인한다는 다짐이었지요. 여기 손도장을 찍어라.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읽어주십시오. 읽어주었다. 그 말은 들었습니다. 그 종이가 그 말과 같은지 저는 모릅니다. 포졸이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고야한 것, 순도장은 못 찍습니다.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맞겠습니다. 그날 보리는 매를 맞고도 손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포도청 마당에 흰 창의를 입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상철이었습니다. 소매뿌리를 여미며 마당을 가로질러 오더니 종사관 앞에 섰지요. 내 의원 한상철이요. 물으실 것을 물으시오. 이 처방을 보아 주십시오. 사람이 상할 처방입니까? 한상철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이대로 다려먹였다면 2달이면 자리에 눕소. 이것을 저 아이가 지었다 합니다. 어이가 고개를 돌려 보리를 봤습니다. 아이는 마당 한쪽에 무릎이 꿇린 채 앉아 있었지요. 저 아이는 그를 모르오. 그러면 지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한상철이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자가 약을 논하면 반드시 이런 것이 나오. 앞뒤가 맞지 않고 세기를 모르고 서로 부딪히는 것들을 함께 넣소. 이 처방이 딱 그러하오. 보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르신, 말하라. 그 종이에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묻느냐. 여기서 그것을 읽을 줄 아는 분은 어르신뿐입니다. 한상철의 눈썹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곧 소매뿌리를 여몄지요. 내가 읽어준들, 내가 무엇을 알겠느냐. 들으면 압니다. 듣고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어이가 종사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 소견은 그러하오. 배운 데 없는 자가 사람 몸에 손을 대면 이런 일이 생기오. 이것은 저 아이 하나의 죄가 아니라 그것을 두고 본 우리의 죄이기도 하오. 그 사람은 거짓을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말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더 무거웠습니다. 이틀 뒤 포도청 옥에 사람 하나가 더 들어왔습니다. 서시명이었습니다. 죄목은 같았습니다. 그 아이를 부려 독한 처방을 밝게 한 자라는 것이었지요. 황대감은 스승과 제자를 한 그물에 넣으려 했던 겁니다. 늙은 의원이 옥문 앞을 지나갈 때 보리가 창사를 붙잡았습니다. 스승님, 늙은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포졸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오? 옥사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시명은 아이를 봤습니다. 아주 잠깐 봤지요. 모르오. 보리의 손이 창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스승님, 나는 그런 아이를 모르오. 이상하오. 저 아이가 대개 약방에서 자랐다던데. 내 약방에는 아이가 여럿 드나 들었소.
밥 얻어먹으러 오는 것들이오. 포졸이 코웃음을 치며 늙은이를 끌고 갔습니다. 보리는 창살을 붙든 채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스승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그날 밤 포졸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짐을 내놓아라. 짐이랄 것이 없습니다. 그 허리춤에 찬 것. 보리가 침통을 꺼냈습니다. 2개였지요. 하나는 스승이 가지고 다니라 한 낡은 것이고 하나는 6살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포졸이 낡은 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또 하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내놓으라니까. 포졸이 손을 뻗었습니다. 보리가 몸을 돌려 감쌌지요. 그 서슬의 침통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은침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포졸의 발이 그 위로 내려왔습니다. 1번, 2번.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 됩니다. 보리가 기어가 침을 주었습니다. 새 자루가 꺾여 있었지요. 자루에 홈이 하나, 둘, 셋 새겨진 것들이었습니다. 처음 배운 자리들이었습니다. 포졸이 나머지를 쓸어 담아 가져갔습니다. 옥문이 닫혔습니다. 보리는 부러진 침 새 자루를 손바닥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끝으로 그 부러진 자리를 자꾸 만졌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배 동안 그 손이 배운 것이 거기 다 있었는데 이제는 셋 다 부러져 있었습니다. 옥사 저쪽 어디에 스승이 갇혀 있을 것이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14해를 길러놓고 사람들 앞에서 모른다고 했습니다. 보리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이는 그 말을 소리내어 해보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옥사 문이 삐걱 열렸습니다. 등불 하나가 들어왔지요. 번거지를 눌러 쓴 사내였습니다. 낭자. 말이 조용히 하십시오. 문지기가 국밥 먹으러 갔습니다. 2식경. 그러니까 밥 2끼 먹을 참입니다. 만복이 창살 사이로 손을 넣었습니다. 번거지 안창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은침 6자루였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압수한 것들 넣어두는 괴가 있습니다. 초인이 옥사 사람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좋은 일을 했습니다. 들키면 옷을 벗으십니다. 벌써 반쯤 벗었습니다. 보리가 침을 받았습니다. 손끝으로 자루를 세었지요. 4, 5, 6. 성한 것들이었습니다. 뜸쑥도 한 장 넣었습니다. 낭자가 언제 쓰실지 몰라서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만복이 하나를 더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은비녀였습니다. 길고 가늘고 끝이 조금 굽은 것. 보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스승님 것입니다. 그 어른이 소인한테 주셨습니다. 언제요? 오늘 낮에요. 옥사 마당에서 스쳤는데 초인 손을 잡으시더니 이걸 쥐어주셨습니다. 뭘 하시면서요? 그 아이한테 갖다 주라고. 그리고 이제는 말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해도 됩니까? 소인은 모릅니다. 그날 밤늦게 옥사 안쪽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2 사람은 창살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갇혀 있었습니다. 벽 하나를 돌면 서로의 목소리가 닿는 자리였지요. 보리야, 보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있느냐? 모르는 아이가 어찌 대답합니까?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한 것은 압니다. 저를 떼어놓으려 하신 것이죠. 알면서 왜 그러느냐? 알아도 아픕니다. 늙은이가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였지요. 그 비녀를 받았느냐? 받았습니다. 그것은 내 어미 것이다. 보리의 손이 비녀를 쥐었습니다. 제 어미요. 이름은 옥내라 하였다. 내 이혼에서 나에게 배운 아이다. 14세 나에게 와서 24세 다른 집으로 갔다. 손이 나보다 빨랐다. 그러면 어찌 저를 버렸습니까? 버리지 않았다.
늙은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4해 전 정초에 그 집에서 사람이 나를 불렀다.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고. 내가 갔을 때 내 어미는 이미 하루를 넘기고 있었다. 그 밤에 너를 받았다. 내 손으로 받았다. 그러면 어머니는 이래 뒤에 죽었다. 옥사 어딘가에서 물이 떨어졌습니다. 내 어미가 죽기 사흘 전에 나에게 말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그 집에서 궁으로 올릴 약재를 손보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다. 그 안에 흰 가루를 섞더라고. 그의 궁에서 사람이 하나 갔다, 병으로 갔다 하였다.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 젊은 것이 헛것을 보았거니 하였다. 산고 끝에 갔다고들 했다. 나도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염하는 것을 곁에서 보았다. 손톱이 죄다 자주 비치더구나. 보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내가 광통교에서 본 그것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병으로 가신 게 아닙니다. 아니다. 스승님은 그것을 아시고도... 그 집에서 돈을 내밀더구나. 스무냥이었다. 받지 않고 나왔다. 그것이 내가 한 전부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다시 갔다. 너는 담밖에 내다 버려져 있었다. 아직 살아 있었다. 보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데려와서 이름을 지었다. 그의 보리가 유난히 잘 됐다. 아버지는요? 내 어미가 그 집에 들기 전에 혼인을 했었다. 그 사람은 내가 나오기도 전에 역병에 갔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혼자였습니다. 아니다. 내 어미가 너를 배 속에 넣고 그 집에 들어갔다.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보리는 비녀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은이 차가웠지요. 스승님, 말하여라. 어찌하여 저에게 글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는 늙은이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 집 사람은 종이로 사람을 잡는 자다 호적, 장부, 문서 그런 것으로 사람을 올가맨다. 종이 없는 아이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를 종이 밖에 두었다. 대신 손에 넣어 주었다. 손이 익힌 것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유일한 것이다. 보리는 벽에 이마를 댔습니다. 6살에 들었던 말이 그제야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적힌 것만 참이라 믿는 자는 제 눈앞에 참을 놓친 법이니라. 8회 동안 그 말이 핑계로 들렸는데 이제 보니 그것은 핑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말이었습니다. 스승님, 그 옥돌은 스승님 손에 거쳤습니까? 옥사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렇다. 아시고 넘기셨습니까? 알았다. 어찌하여? 그 사람이 나에게 이리 말하였다. 내 손이 아니면 다른 손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감춘 그 아이는 내 손이 닿는 데 있다고. 보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너를 살리려고 사람을 죽이려 했다. 그것이 내 죄다. 스승님, 변명하지 않겠다. 다만 하나만 부탁하자. 내 어미 일은 내가 밝혀다오. 새벽에 보리는 만복을 불렀습니다. 나리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고에 들어가 주십시오. 서고요. 14해 전에 북촌 어느 댁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기록을 찾아주십시오. 어느 댁입니까? 현대검댁입니다. 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낭자. 그 어른은 압니다. 소인이 옥사로 밀려난 것도 그쪽 손이라는 말이 돕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고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나리뿐입니다. 만복이 번거지를 벗었다 썼다 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틀 뒤밤 만복이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낭자 없습니다. 못 찾으셨습니까? 못 찾은 게 아니라 없습니다. 만복이 창사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것을 다 뒤렸습니다. 앞뒤로 2회씩 더 봤습니다. 그 서고에는 도성 안 송사 문서가 다 모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검시한 문서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한 장이라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 댁것만 없습니다.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다른 집은 다 있습니다. 옆집도 있고 뒷집도 있습니다. 그 댁만 없습니다. 보리가 창살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딸이 하나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요. 북촌 마님댁에 갓난이라는 노파가 있습니다. 그 댁에서 장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4해 전에 다른 집에서 사람을 하나 염했다고. 만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말을 언제 들으셨습니까? 봄에 들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 무렵 종로 뒤 약방에는 사람이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서우창이었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마루에는 약재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뒤지고 간 자리였지요. 우창은 그것을 하나씩 주워 담았습니다. 당귀와 감초를 구분할 줄 몰라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6살 난 아이에게는 가르쳐 준 것을 제 아들에게는 가르쳐 준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 담고 나서 사내는 빈마루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아이의 소식이 궁담 안까지 들어간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한 어이가 아뢰었다지요. 저작거리 그 아이가 독한 처방을 팔다 잡혔다고. 지난날 앞들에서 내쳤던 그 아이가 결국 이를 냈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어른이 담 안에서 그 아이와 약속 하나를 나눈 분이었습니다. 친국이 열린 것은 7월 금음이었습니다. 친국이란 임금이 몸소 죄인을 캐묻는 자리를 말하지요. 대청 앞들의 자리가 깔리고 뜰 아래에는 죄인들이 꿀려 앉았습니다. 보리와 서시명 그리고 황대감이었지요. 황대감은 꿀려 앉지 않았습니다. 뜰 한쪽에 자리를 받고 앉아 있었습니다. 죄인으로 불려온 것이 아니라 증인으로 불려온 것이었으니까요. 담 밖이 소란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지요. 사당패 두목이 20명을 데리고 왔고 마포 나루 사람들이 그 뒤에 섰습니다. 물장수 부자도 있었습니다. 두식이 아비의 목마를 타고 담 너머를 넘겨다보고 있었지요. 대청의 발이 거쳤습니다. 흰 도포를 입은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뜰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렸지요. 보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라.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광통교에서 소매를 붙들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과인이 누구인지 이제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날 내가 한 약속은 오늘로 끝이다. 이제 말하여라. 황대감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보리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뜸쑥 한 장이었지요. 불을 하나 빌리겠습니다. 무엇을 하려느냐? 그날 저는 이것이 타는 동안 나리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만큼만 쓰겠습니다. 뜸쑥에 불이 붙었습니다. 가느다란 연기가 올라갔지요. 100걸음이라 했습니다. 그날 나리께서 100걸음을 더 가셨으면 지금 이 자리는 없습니다. 그 100걸음을 만든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황대감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전하, 저 아이는 관인 찍힌 문서로 죄가 드러난 아이올시다. 저런 것의 말을 들으시는 것은 앉으시오. 전하, 앉으라 하였소. 황대감이 앉았습니다. 앉으면서 소매자락을 고쳐 잡았지요. 보리가 뜰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부러진 은침 새 자루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 침에는 자루마다 홈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눈으로는 긁힌 자국으로 보입니다. 손으로 세면 다릅니다. 그것을 누가 새겼느냐? 제 스승입니다. 포도청에서 압수한 물건들이 증좌로 뜰 한쪽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낡은 침통도 그 중에 있었지요. 스승은 두 침통에 같은 홈을 새겨두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른들께 청합니다. 저 낡은 침통에서 아무 침이나 세자루 꺼내어 순서를 흩어놓으십시오. 낭청이 침통을 흔들어 침을 쏟았습니다. 순서를 뒤섞었지요. 보리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손끝으로 자루를 하나씩 만졌습니다. 이것이 셋째, 이것이 일곱째, 이것이 둘째입니다. 낭청이 자루를 뒤집어 홈을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얼굴을 들었지요. 맞습니다, 전하. 뜰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그를 모릅니다. 그러나 손이 아는 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부 손으로 안 것입니다. 다음을 말하라. 그날 나리께서 지고 계셨던 것을 보이십시오.
임금이 소매에서 자줏빛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종자가 그것을 받아 뜰 가운데 놓았지요. 어이어른께 청합니다. 한상철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나에게 무엇을 하라는 게냐? 그 돌을 깨어주십시오. 그리고 안쪽을 은에 문질러 보십시오. 멀쩡한 돌 안에 든 것이 어찌 사람 손에 묻겠느냐? 돌을 마주지고 굴리셨습니다. 실금이 있으면 굴릴 때마다 배어 나옵니다. 내가 왜? 어르신께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하면 제가 넣었다 할 것입니다. 한상철이 잠시 아이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돌을 받아들었지요. 돌이 깨졌습니다. 안쪽에 흰 가루가 얇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겉면에는 머리카락만 한 실금이 2줄 나 있었지요. 손 안에서 굴릴 때마다 그 틈으로 가루가 배어 나오게 만든 물건이었습니다. 보리가 품에서 은비녀를 꺼내 올렸습니다. 어미의 것이었지요. 어이가 가루를 그 비녀에 문질렀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은이 검어졌습니다. 한상철은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뜰 아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비상이요. 내가 반년을 부자 중독으로 짚었소. 그래서 열을 내리는 약을 올렸소. 그 약이 이것을 더 퍼지게 했소. 어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신이 못 본 것을 저 아이가 보았소이다. 뜰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사람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만복이 늙은 여인 하나를 부축해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등에 검버섯이 핀 사람이었지요. 갓난이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이 늙은이는 북촌 아무개 댁의 메인 몸이올시다. 그전에는 저기 앉으신 대감 댁에 있었습니다. 황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무엇을 아는가? 14해 전 정초에 그 댁에서 젊은 여자가 죽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이래만이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그 시신을 염했습니다. 무엇을 보았는가? 갓난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손톱이 죄다 자줏빛이었습니다. 뜰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담 밖까지 웅성거림이 번졌지요. 그때 마님께서 산고 끝에 갔다 하라 하셨습니다. 이 늙은이는 종이라 그리했습니다. 14해 동안 밤마다 그 손톱이 보였습니다. 하나 더 묻겠다. 그대의 지금 주인이 자리 보전을 한 일이 있는가? 갓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없다니? 낭청이 되물었습니다. 우리 마님은 봄에 그 아이한테 침을 맞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반년 만에 발을 걷으셨습니다. 그 뒤로 알아 누우신 적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 늙은이가 밤낮으로 그 방을 치웁니다. 누가 누웠는지 안 누웠는지는 요를 개는 사람이 압니다. 황대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년의 말을 어찌 믿으시오? 14해 전 일을 누가 기억한단 말이오? 그러면 기록을 보시면 됩니다. 무엇이라? 도성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거만이 들어갑니다. 그 댁 옆집 것도 있고 뒷집 것도 있습니다. 보리가 만복 쪽을 봤습니다. 포도청 서고를 사흘 들였습니다. 그의 것을 앞뒤로 2회씩 더 봤습니다. 대감, 대것만 없습니다. 없는 것이 어찌 죄가 되느냐? 없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없앤 것이 죄입니다. 다른 집은 다 있는데 그 댁만 없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안 들어간 것이거나 들어갔다가 빠진 것입니다. 둘 다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황대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전하, 이것은 모함이오. 저 늙은 종은 지금 저 아이 편을 들려고 지어내는 것이오. 이 늙은이는 저 아이 편이 아닙니다. 갓난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크지 않았는데도 뜰 끝까지 들렸지요. 이 늙은이는 그날 밤 그 방에 있었던 사람 편입니다. 닥쳐라.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소? 내가 무슨 이득이 있어? 그때 뜰 한쪽에서 몸집 작은 사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노적이었습니다. 너는 앉아 있어라. 대감. 소인은 샘이 밝은 놈이 올시다. 노적이 품에서 손바닥만 한 책을 꺼냈습니다. 노저가. 어물전 안악 7잎, 미투리전 10잎, 물장수 20잎, 그리고 북촌 도련님 80냥. 이놈이
관인 값으로 서리한테 20냥, 종사관 나리 쪽으로 100냥, 날짜와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소인 글씨입니다. 황대감이 노적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종자들이 막아섰지요. 내가 어찌 나에게 이러느냐? 노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늘 웃던 낯이 아니었습니다. 소인은 이 댁에서 18회를 살았습니다. 그동안 대감께서 소인 이름을 부르신 적이 3번입니다. 나머지는 다 여봐라, 개 있느냐, 그것 하나 못하느냐였습니다. 소인이 값을 적어둔 것은 셈을 맞추려던 것이 아닙니다. 소인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디엔가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뜰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또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비단 중치막을 입은 사내였지요. 서우창이었습니다. 소인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늙은 의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대감께서 옥돌 2알을 아버지께 주셨습니다. 소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놈은 노름꾼이요. 저런 것의 말을. 맞습니다. 저는 노름꾼입니다. 우창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황대감을 봤지요. 그런데 대감, 노름꾼도 제 아비가 사람 죽이는 것은 못 봅니다. 그날 대감께서 아버지께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춘 그 아이는 내 손이 닿는 데 있다고.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황대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려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지요. 이제 그만하시오. 임금이 말했습니다. 14해 전 궁으로 올라온 약재에 몹쓸 것이 섞여 있었소. 그에 궁에서 사람이 하나 갔소. 과인은 그것을 병으로 알았소. 그 일을 본 사람이 경의 집에 있었소. 경은 그 사람을 없앴소. 지난 가을에 과인이 그 예시를 다시 들추기 시작했소. 손이 경의 집 문턱에 닿았을 무렵이요. 그래서 경은 같은 것을 과인에게 썼소. 예실이 밝혀지면 목이 달아나니 캐는 자를 먼저 없애려 한 것이요. 황대감이 무릎을 꺾었습니다. 앉은 것이 아니라 다리가 접힌 것이었지요. 전하 씨는 경이 믿은 것은 종이었소. 임금이 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관인 찍힌 문서가 이긴다 하였다지. 황대감이 보리를 봤습니다. 아이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적힌 것만 참이라 믿는 자는 제 눈앞에 참을 놓치는 법이라 배웠습니다. 대감께서는 14해 동안 종이만 지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그 방에 있던 사람은 지우지 못하셨습니다. 황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금부로 내리라. 포졸들이 황대감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옥관자가 흙바닥에 떨어졌지요. 아무도 그것을 주워 주지 않았습니다. 담 밖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사당패 사람들이 꽹과리를 쳤고 나루 사람들이 손뼉을 쳤습니다. 두식이 아비의 목말 위에서 2팔을 흔들었지요. 다음. 늙은 의원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2 손목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 손이 한 일이옵니다. 뜰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신이 그 돌을 받았고 신이 그 돌을 올렸사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았사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가? 아이 하나를 살리려 하였사옵니다. 14해 전에 그 어미를 못 살렸사옵니다. 그래서 그 딸만은 살리려 하였사옵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이려 한 일이 되었사옵니다. 신은 변명하지 않겠사옵니다. 한때 궁의 의원을 지낸 자가 어이를 속이고 독을 올렸으니 마땅히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오. 보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말하라. 상을 주신다 하셨습니까? 그리하겠다. 그러면 2가지를 청하겠습니다. 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첫째는 저 어른의 목숨입니다. 뜰이 술렁였습니다. 그 사람은 너를 모른다 하였다. 저를 떼어놓으려 그리하셨습니다. 그 사람 탓에 내가 옥에 갇혔다. 그 어른 손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손을 제가 부러뜨리게 하지 마십시오. 임금은 한참 아이를 봤습니다. 목숨은 남기겠다. 전하, 다만 그 손은 거두겠소. 늙은 의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는 의원이 아니오 다시는 사람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오. 먼 섬으로 귀향을 보내겠소. 서시명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마땅하옵니다. 보리가 그 등을 봤습니다. 연례 해동안과 온구분 등이었지요. 둘째는 무엇이냐? 글을 배우고 싶습니다. 뜰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를 봤습니다. 벼슬을 주려 하였더니 그리냐? 예. 어찌하여? 없앤 종이를 저는 못 읽었습니다. 있는 종이도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사람의 입을 빌려야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뜰로 내려왔지요. 과인이 그날 잡았던 손을 다시 잡아보자. 아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끝이 두꺼운 손이었습니다. 의녀야. 보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초녀는 유녀가 아닙니다. 네, 어미가 의녀였다. 아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만 그리 부르겠다. 내 어미 대신이다. 임금이 뜰 아래를 둘러봤습니다. 옥사에 있는 포교는 앞으로 나오라. 만복이 튀어나오듯 나와 엎드렸습니다. 벙거지가 벗겨져 굴렀지요. 소인이 오시다. 그대는 서고를 뒤졌다지. 사흘 뒤렸습니다. 허락은 받았는가? 안 받았습니다. 뜰이 조용해졌습니다. 만복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지요. 전하 소인이 벌을 받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아뢰겠습니다. 말하라. 소인 어미가 저 아이한테 침을 받고 다시 걸었습니다. 소인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옷을 걸었습니다. 옷을 벗기시면 벗겠습니다. 그런데 사흘 전으로 돌아가도 소인은 또 뒤질 겁니다. 임금이 짧게 웃었습니다. 옷은 그대로 두겠다. 다만 자리를 옮기겠다. 어디로 보내시옵니까? 서고다 그대처럼 없어진 것을 찾아내는 자가 지키는 것이 옳겠다. 만복이 이마를 땅에 대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종로 아래 저작거리에는 예전처럼 사람이 오갔습니다. 어물전과 미투리전 사이 한자 반쯤 되는 그 틈에는 이제 아무도 돗자리를 펴지 않았지요. 보리는 그 자리를 지나 골목을 돌아갑니다. 약방 문패는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손을 뻗어 나뭇결을 쓸어 보았습니다. 오른쪽 아래가 조금 패어 있는 것, 그것은 손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넉자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세활인, 세상을 건지고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연례 해를 드나들면서 몰랐던 넉자였습니다. 스승은 처음부터 그 넉자대로 살려던 사람이었지요. 서당은 궁박 담장 아래에 있었습니다. 임금이 붙여준 늙은 훈장이 아이들을 가르쳤지요. 보리는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그 옆자리에는 두식이 앉았습니다. 누나 이 글자 뭐예요? 그건 어제 배웠다. 까먹었어요. 손으로 써봐라. 손이 기억한다. 손이 어떻게 기억해요? 해보면 안다. 두식이 붓을 쥐고 삐뚤빼뚤 글자를 그렸습니다. 보리는 제 종이 위에 두 글자를 썼습니다. 보자와 리자였지요. 획이 곧지 않았습니다. 연례 해동한 이름이 있어도 쓸 수 없었는데 이제 그 이름이 종이 위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종이를 접었습니다. 그 섬으로 가는 대편은 한 달에 한 번이라 했습니다. 아이는 그 종이를 그 배에 씌웠습니다. 그 안에는 두 글자 말고 아무 말도 적지 않았습니다. 먼 섬에서 늙은 의원이 그것을 받아들고 무슨 얼굴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뒤로 그 섬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평생 의서를 읽었다는 노인 하나가 글자라고는 두 자뿐인 종이 한 장을 보물처럼 품고 다니더라고요. 옛말에 이르기를 적힌 것만 참이라 믿는 자는 제 눈앞에 참을 놓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손으로 익힌 참이 종이를 만나면 그때는 아무도 그것을 지우지 못하는 법이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안녕. 맞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말해야 하는데.